네, 본격적인 휴가철이죠. 여행 정보 드리는 시간입니다. 권기봉 역사여행 작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저희끼리 이제 얘기를 했지만 네. 이번 주말에 남부지방 쪽으로 이제 태풍 때문에 비가 네. 많이 온다고 해서요. 이제 여행 정보는 조금 조심스럽기도 한데 좀 큰 피해 없이 네. 조용히 좀 이 태풍이 지나가기를 바라면서 그래도 약속된 여행 정보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부여로 가보겠습니다. 네. 먼저 그 서동 연꽃 축제부터 보면 7월 한 달 동안 주말마다 열리는 거죠? 네, 지금 이제 연꽃이 아주 만발한 그런 시기인데요. 이 서동 축제라는 이름은 그 국람지라고 하는 이 축제가 열리는 장소의 이름에 이제 이 기반을 하고 있어요. 서동이라 하시면 다 아시겠지만 그 마동이라고도 하고 서동이라고 하는 아이가 어머니가 이제 이 국람지에 사는 용과 이제 교통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가 바로 이제 서동 혹은 맞동입니다. 네.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이제 신라의 선화공주와 결혼해서 백제 무왕이 됐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이름을 따서 이제 서동 연꽃 축제로 불리고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네. 이제 역사적으로 사실은 앞뒤가 맞지 않는데 이 국람지는 무왕 35년 그러니까 서기로 한 634년에 만들어진 그런 곳인데 안압지보다 한 40년 먼저 만들어진 걸로 알려져 있고요. 또 일본 조경 문화의 이제 원류로 또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원래는 한 3만 평 정도 되는 규모였지만 오랜 시간 이제 좀 방치가 돼 있다가 지난 1965년경에 정비 공사를 거쳐서 한 13,000여 평 정도가 지금 복원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지금 만발한 연꽃 모습을 계속 화면으로 보시고 계십니다. 지금 네. 화면을 제가 쭉 보면서 보니까 카누를 타면서 또 연꽃을 보기도 하나 봐요. 네, 이 버드나무 가지 그리고 또 이 연꽃 사이로 이 카누를 즐길 수도 있는데요. 네. 뭐 카누 외에도 연시로 만드는 뭐 팔찌를 비롯해서 또 연꽃 등 만들기, 뭐 연꽃 테라피 같은 여러 가지 이색적인 체험 프로그램들이 20가지가 넘습니다. 또 낮에는 다만 이제 그늘이 없다 보니까 저렇게 사진처럼 저녁에 한번 돌아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데요. 네. 형형색색 이 조명이 아름다워서 저녁에 일부러 산책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야경도 참 멋있고요. 네. 또 그 안에는 뭐 포룡정이라고 하는 정자가 그 안에 있는데 아무리 날이 요즘처럼 더워도 사실은 이 정자 안에 들어가시면 비열차 때문에 자연스럽게 바람이 불거든요. 해서 더울 때는 또 이 포룡정 안에서 네. 더위를 피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부여에 또 자연 경관이 아름다운 곳 또 네. 여러 곳들이 있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부여의 이제 북쪽에 위치한 부소산성을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길이가 한 2.2km 정도 되는 뭐랄까요 산성입니다. 토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곳을 따라 걸으면 1시간에서 한 2시간 정도 걸으실 수가 있고요. 네. 걷다 보면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저렇게 사진처럼 낙화암에도 이제 닿을 수가 있습니다. 낙화암 같은 경우는 뭐 삼천궁녀 이런 얘기로 그러니까요. 많이 알려져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사실 백제 멸망 직후나 아니면 통일신라 혹은 고려 때는 이런 얘기가 없었어요. 조선 중기 때 이제 민재인이라고 하는 관리가 있었는데 그에 의해서 꽃처럼 떨어지는 궁녀수 3천이라는 문구가 등장을 합니다. 아무래도 조선 중기면 좀 나라가 혼란했던 어지러웠던 시기인데 이때 좀 이 흐트러진 질서를 바로잡고자 충절, 이 기계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자 이제 만들어진 얘기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여하튼 뭐 그런데 이 낙화암에 가시면 또 대표적으로 백마강의 모습을 내려다 볼 수가 있거든요. 백마강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세 번째로 긴 강이죠. 바로 금강에 부여 근방을 흐르는 상류 8km, 하류 8km, 도합 16km를 이제 백마강이라 부르는데 백제의 큰 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요즘에 만약에 이제 뭐 더위를 식히기에도 상당히 좋은 곳이기도 하지만 네. 혹시 뭐 비가 많이 온다면 또 엄청난 수량을 보실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네, 부여의 큰 피해가 자부심이 없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느껴지는 백마강이라는 이름이었고요. 이 백마강은 앞서 이제 연꽃은 카누를 네. 타면서 볼 수 있었고 맞습니다. 이 백마강은 또 황포 돛배를 타고 볼 수 있잖아요. 네, 원래는 이제 황포 돛배 말 그대로 이제 바람의 힘으로 혹은 이 노의 힘으로 갔었는데 지금은 좀 엔진의 힘으로 가긴 합니다만 이 황포 돛배를 타시면 당시에 그러니까 백제 시대에 그리고 나중에는 일제강점기 초기까지만 해도 많은 배들이 드나들었던 이 구들의 나루의 모습을 직접 이제 체험하실 수가 있는 곳인데요. 이 배 외에도 뭐 레저파크가 있어서 요즘 같은 여름에는 뭐 수상 스키랄지 수상레저. 네. 아니면 웨이크보드, 바나나 보트 같은 걸 타실 수도 있고 뭐 가족과 함께 가신다면 캠핑도 하실 수 있고 또 캠핑도 글램핑장도 가능하고요. 네, 있습니다. 또 열대야에는 금요일이나 토요일 저녁마다 달빛 야시장이 열려서 뭐랄까요 가족끼리 야식 드시러 나가는 것도 또 네. 다른 이제 부여를 만끽하시는 방법일 것 같아요. 네. 항상 역사 여행 작가셔서 또 네. 이 부분을 빼놓지 않으십니다. 네. 박물관도 있죠.
네, 박물관 하면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한 번에 많은 걸 또 다 보시려고 하면 그런 느낌을 들 수 있거든요. 근데 요번에 만약에 가시면 시간이 없으면 딱 하나만은 꼭 보셨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네. 바로 이 국립부여박물관의 가장 안쪽에 한 복판을 차지하고 있는 유물인데요. 바로 백제 금동 대향로라고 하는 문화재예요. 네. 이게 사실은 발견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지난 1993년 12월 12일에 능산리 고분군의 그 주차장 공사를 하다가 진흙 구덩이 속에서 이게 발견이 된 거예요. 마침 그 진흙 구덩이 속에 있다 보니까 산소를 만나지 못해서 부식이 안 된 상태에서 이제 발굴이 됐는데 백제 문화의 정수를 보여준다고 평가를 받는 그런 작품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5명의 악사가 위쪽에 조각이 돼 있는데 네. 보통 이제 완함이라고 부르는 지금으로 치면 이제 기타 같은 악기, 또 종적이라고 부르는 피리 같은 악기가 있고요. 또 배소라 부르는 이제 펜프로 같은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검은고거든요. 이 검은고가 없을 때까지는 중국 쪽에서 이건 우리 것을 백제가 이제 수입해 간 거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한반도 유래악기인 검은고가 나오면서 이 백제가 직접 커스터마이징, 즉 백제의 기술로 백제의 이 금속 다루는 기술이 녹아 있는 작품으로 이제 알려지게 되면서 백제 역사를 사실 다시 쓰게 되는 그런 중요한 발굴이었던 거죠. 또 이 향료를 자세히 보시면 여기는 서역 악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백제의 해외 교류상도 또 느낄 수 있는 그 당시에 백제의 경제적 위상, 문화적인 수준을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네. 그리고 부여하면은 또 그 시인 신동엽 시인의 생가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부여하면 보통은 백제만 떠올리시기 이제 십상인데 이 부여는 백제 외에도 뭐 동학의 고장이기도 하고요. 또 이 신동엽 시인의 고장이기도 한데 신동엽 시인은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1960, 70 그리고 80년대에는 좀 금지된 시인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시를 자체를 읽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뭐 껍데기는 가라 또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 것처럼 상당히 당시에는 저항적인 시를 쓰다 보니까 배격이 됐던 시인이기도 한데 지금은 많이 이제 복권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80년대에 그의 생가가 복원이 돼 있고 네. 지금 저렇게 동상에 있는 문학관도 2013년에 문을 열면서 네. 이 부여의 역사, 동학의 역사 그리고 금강을 비롯한 이 자연을 가장 토속적인 시어로서 써낸 그런 작가로 지금은 알려져 있죠. 네. 마지막으로 항상 전해주시는 게 이제 먹을거리인데 네. 앞서 이제 연잎 축제를 보다 보니까 네. 하나 떠오르는 게 있기도 네. 하고요. 부여에 가면은 이 연잎밥을 파는 식당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네. 찰밥을 이제 연잎에 싸서 쪄낸 그런 음식인데 물론 애석하게도 뭐 이 연잎은 이곳 궁남지의 곳은 아니고요. 주로 이제 충남 보령에서 가져다가 씁니다. 왜냐하면 문화재이다 보니까 연잎을 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연잎을 다양한 형태로 즐길 수 있는 연잎밥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 지역에서 나는 아주 질 좋은 농산물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역명을 붙여서 또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밤을 비롯해서 뭐 네. 수박, 버섯 같이 이 지역의 특산물을 한번 전통시장에서 사 보시는 것도 네. 또 다른 여행의 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권기봉 역사여행 작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